제가 아까 전에 커피를 마시려고 이제 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이거를 한번 포토샵으로 한번 옮겨서 컵의 눕기를 한번 따볼까 해서 이 영상을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포토샵을 처음 키신 분들은 이제 저처럼 화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을 텐데요. 순서대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처음 켰을 때 여러분들이 보실 화면은 이럴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문서 창에 들어와 폭 그리고 높이 즉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정해줘서 내가 캔버스를 만들 것인지 혹은 파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에 바로 사진 파일을 넣어서 바로 편집을 시작할 것인지 정하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사진 파일이 이미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커피 사진 파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찍은 이미지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확대하고 싶다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 아래로 움직여 주거나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돋보기 도구를 클릭하여 화면을 확대 혹은 축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창이 우측에 있을 겁니다. 레이어는 처음에는 우측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우하단에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레이어를 내가 보기에 불편하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자유롭게 옮겨줄 수 있습니다. 파란색 네모나 아니면 파란색으로 선이 뜨면서 이곳에 옮겨줄 수 있다, 이곳에 넣어줄 수 있다 하는 표시들이 생길 거고요. 저는 이 레이어 화면을 좀 더 크게 보고 싶기 때문에 한번 좌측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면 보기가 훨씬 편하시겠죠? 여러분들의 화면에서 이제 레이어 축소판이 너무 작다. 이 레이어 축소판이 여러분들은 축소판 없음 혹은 작은 축소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는 제가 있는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큰 축소판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 볼까요? 제가 필요한 이미지는 커피 잔입니다. 배경은 검은색이고 그리고 컵은 흰색이다 보니까 테두리를 따기가 아주 편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따줄지를 이제 정해야 합니다. 레이어 창에서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자물쇠가 걸려 있다면 클릭, 그래서 자물쇠를 풀어주면 이제 편집이 가능할 거예요. 혹은 내가 이 원본을 건드리기가 좀 꺼림칙하다, 그렇다면 원본을 남겨주고 싶다, 그렇다면 레이어를 클릭 그리고 컨트롤 J, 그래서 레이어를 복사해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J라는 단축키를 좀 기억하기 편하게 하려면 잘라낸다, 잘라내서 붙인다 라는 뜻으로 컨트롤 J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해준 레이어만 눈을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부터 컵을 따줄 겁니다. 그러면 살짝 확대해 주고요. 좌측 도구 메뉴에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로 한번 해볼까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얘는 사각형으로만 선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컵 모양의 테두리를 만들기는 너무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원형 선택 윤곽 도구로 원을 만들어서 영역을 넣고 Shift를 눌러서 영역을 계속해서 포함시켜 주는 식으로 만드는 것도 너무 번거롭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영역을 해제해 주고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자석 올가미 도구를 한번 써볼까요? 자, 마우스 좌클릭으로 테두리에 점을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따라 마우스를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선을 따라서 자동으로 점이 찍히며 테두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나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좌측에 약간의 문제점이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컵의 약간 어두운 부분이 이제 배경의 어두운 부분과 구분을 하기가 어려웠는지 이 컴퓨터가 선을 따는데 좀 삐뚤삐뚤하게 테두리가 따졌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측에서 도구 메뉴에서 올가미 도구를 사용해서 다시 제가 선을 따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올가미 도구가 완전하냐? 그렇다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올가미 도구는 제 손이 움직이는 대로 선을 따주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제가 손을 떤다면 손을 떠는 만큼 그대로 선을 따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만약 누가 옆에서 팔을 툭 쳤다 그러면 아랑곳않고 이 모양 그대로 따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비효율적이겠죠. 우리는 빠르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D 눌러서 저희가 선택해준 선택 영역을 해제해주고요. 좌측 도구 메뉴에서 빠른 선택 도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모양이 관역파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 크기가 너무 작다면 키보드에 있는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줄 때마다 영역은 점점 커질 겁니다. 반대로 좌측에 있는 대괄호를 클릭해주면 점점 선택 영역은 줄어들겠죠. 적당히 키워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긁어볼까요? 클릭. 자, 손잡이를 선택하기에는 원이 너무 크죠? 좌측 대괄호를 클릭해서 줄여주고요. 클릭. 그리고 왼쪽에 살짝 덜 따진 부분도 클릭. 약간 부족하다 싶은 부분도 한 번씩 클릭. 조심스럽게 선택해 주면서 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육안으로 봤을 땐 꽤나 그럴듯하게 선이 따여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아까 전에 저희가 썼던 레이어를 복사하면서 썼던 단축키가 컨트롤 J였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J가 제가 아까 전에 말하면서 잘라서 붙인다였죠? 단순히 복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따여진 이후 컨트롤 J를 클릭하면 저희의 오른쪽 레이어 창에서 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죠? 저희가 선을 땄던 그 컵 모양 그대로 레이어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J를 쓴 거죠. 컨트롤 J가 잘라서 붙인다, 잘라서 복사한다. 레이어 0 복사, 원본 복사 파일을 한번 눈을 꺼보겠습니다. 선을 따준 컵을 한번 옮겨볼까요? 자, 나쁘지 않은 것 같죠? 배경을 넣어서 선이 제대로 따여졌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색을 넣는 방법도 간단하죠. 단축키는 컨트롤 백스페이스 혹은 알트 백스페이스입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요. 새 레이어는 배경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제일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컨트롤 백스페이스. 그리고 배경을 넣어주고 나니까 뭔가 테두리가 불명확하게 따진 것이 약간 보이겨요. 좀 거슬린다, 그죠? 다른 색도 넣어볼까요? Alt 백스페이스. 테두리에 따여진 부분이 아무래도 검은색이었다 보니 뒷배경을 검은색으로 넣어줬을 때 제대로 따여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밝은 색을 배경으로 넣으면 바로 뽀록나죠? 컨트롤 백스페이스 그리고 Alt 백스페이스를 했을 때 배경에 색이 들어가는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자, 좌측 도구 메뉴에 제 마우스가 향해 있는 도구 메뉴에서 두 가지 색이 나올 겁니다. 하나는 전경색 설정이고 두 번째는 배경색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전경색 설정을 클릭해서 색을 약간 회색빛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확인. 전경색을 배경으로 넣어주는 방법은 단축키 Alt 백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배경색을 빨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약간 옅은 분홍색에 가깝게 만들어 줄까요? 분홍색. 자, 배경색을 넣는 단축키는 컨트롤 백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레이어를 만들고 가장 아래로 보내줬던 이 배경 레이어의 축소판에 분홍색 배경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죠. 이 위에 있는 레이어 1에 있는 컵은 안전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좀 여기서 약간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좀 더 선을 명확하게 따고 싶다. 그렇다면 또 방법이 있겠죠. 좌측에 있는 도구 메뉴를 한번 살펴볼까요? 도구 메뉴에서 세 가지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클릭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선택 도구인데 이 세 가지 선택 도구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한 가지 동일한 점이 있어요. 상단에 있는 메뉴에 선택 및 마스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 및 마스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레이어 1의 눈금은 끄고 원본 복사 파일을 클릭해준 다음 선택 및 마스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선택 및 마스크 클릭. 그러면 약간의 눈 아픈 화면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먼저는 피사체 선택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피사체 선택 클릭. 그러면 컴퓨터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피사체를 찾아주고 거기에 대한 선을 따줄 겁니다. 훨씬 디테일하게 선이 따여졌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볼까요? 이 상태로 우측 속성 메뉴에서 가장 아래로 내려갑니다. 출력 설정 켜주고요. 새 레이어 클릭해 줍니다. 확인. 그러면 이번 제대로 따져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배경색을 켜주겠습니다. 눈 켜줍니다. 퀄리티에서 차이가 느껴집니까? 피사체 선택을 했을 때 단순히 좌측에 있는 도구 메뉴에서 빠른 선택 도구나 혹은 윤곽 도구를 혹은 올가미 도구, 이 도구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선을 따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비교해 볼까요? 배경을 제외한 눈을 다 꺼주고요. 저희가 빠른 선택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준 컵 눈을 켜보겠습니다. 자, 테두리에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와 있는 배경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일부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우리가 수작업을 통해서 선을 따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 원본 복사 레이어 눈을 켜줍니다. 그리고 선택 및 마스크 클릭. 이 상태에서 우측 속성 그리고 보기에서 내가 원하는 보기 화면을 클릭해 준 다음 저는 오버레이가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도구 메뉴에서 약간 달라진 도구 메뉴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브러쉬 도구가 있습니다. 관역판처럼 마우스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 크기 또한 대괄호, 우측 대괄호로 크기를 키우고 좌측에 있는 대괄호로 크기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내가 브러쉬처럼 붓처럼 움직이는 그 모양 그대로 선을 따줄 겁니다. 자,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선을 따주도록 할까요? 안쪽 봐주고 확대해서 단점이 또 드러나죠.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디테일하게 선을 따줄 수 있지만 단점은 너무 피로하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브러쉬 도구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빠른 선택 도구를 활용해서 큼직큼직하게 선을 따준 다음 애매하게 영역에서 빠져나왔거나 이것들을 다듬어 줄 때 마무리 단계에서 브러쉬를 활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브러쉬 도구로 조심스럽게 테두리를 다듬어 가는 겁니다. 좁은 영역은 대괄호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러 번 작업을 해보시면서 어떤 도구가 이 상황에 적합하겠다, 어떤 도구가 이 상황에서는 좀 부적합하겠다 하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것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훨씬 도움을 줄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테두리가 명확한 이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살이가 우리 뜻대로 되진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으로 작업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선 따기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